SNS나 TV만 틀어도 정말 많은 게임들이 보여요. 그 안에서 누군가는 연애를 하고, 누군가는 돈을 모으고, 누군가는 사업을 하고, 누군가는 재능을 막 키우고, 누군가는 연예인으로서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사람들한테 사랑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많은 게임을 보고 있고 그 게임 안에 참여도 못한 채로 깊은 절망과 패배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때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챕터에서 얘기해드리고 싶은 점은요, 바로 여러분들은 경쟁할 필요도 없고요, 이길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경쟁할 필요도 이길 필요도 없는지 지금부터 순서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사실은, 많은 사람이 경쟁에 빠져있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경쟁이 필요하냐 필요 없냐, 경쟁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이걸 생각하기 전에 왜 사람들은 경쟁을 할까를 생각해야 돼요. 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사람들이 경쟁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갖고 싶은 것은 적어요. 근데 그걸 갖고 싶은 사람들은 아주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누구는 그걸 가질 수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고 가지고 싶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은지라 어쩔 수 없이 그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누구나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번 생에 가수가 되고 싶다면 가수가 되고 싶은 수많은 사람들과 경쟁을 해서 가수라는 이런 아주 작은 기회 안에 들어가고 그 기회를 낚아채야만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공한 사업가가 되고 싶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업가가 되고 싶은 와중에 본인이 그 성공한 소수에 속해야지만 합니다. 이처럼 지구의 인구는 너무나도 많고 이 안에서 그 역할, 그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이기 때문에 결국에 더 많은 능력치를 가졌거나 더 빨리 도달한 사람이 그 기회를 쟁취할 확률이 높아져서 여러분들은 더 빨리 뭔가를 가지고 이루고 달성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사실인데요. 영생의 삶 앞에서 여러분들은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고 패배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영혼이에요. 여러분들은 영생을 삽니다. 여러분들은 영생 동안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다 살지는 못해도 원하는 만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고, 어쩌다가 운이 좋게 절묘하게 기회를 만나서 또는 내가 준비를 잘 해서 나름대로 재밌는 생을 살았거나 의미 있는 생을 살았거나 뭔가를 성취하는 생을 살았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영생을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제는 몰랐던 걸 오늘 알게 됩니다. 근데 어제는 몰랐던 걸 오늘 알게 되는 게 무한대로 반복되다 보면 언젠가 여러분들은 천천히 성장할 수밖에 없고 천천히 능력치가 쌓여갈 수밖에 없고 능력이 다양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능력치가 이만큼밖에 안 돼서 지금 당장에 100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생에서 어떤 성과를 못 얻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1000년, 만년, 10억 년 뒤에는 어쩌면 이만큼의 성취를 해낼 수도 여러분들이 한때는 굉장히 부러워했던 누군가의 삶을 그대로 또는 그 이상으로 살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당신한테 기회가 돌아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무한대로 도전할 수 있고 무한대로 영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간절히 원하기만 한다면 될 때까지 계속 시도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실패만 하는 게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뭔가를 하나씩 배우고 쌓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혼들에게는 공평한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모든 영혼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지구인의 관점,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100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생 동안 너무 많은 게임에서 승리하려고 하고 너무 많은 걸 가지려고 하고 지금 가지지 않으면 나는 너무너무 힘들고 슬플 거야 라는 생각에 빠져 있지만 더 넓게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가질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가질 수 있는데 단지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냐 짧아지냐의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현명하게 행동해서 빨리빨리 성장한다면 여러분들은 영생의 시간 동안 조금 더 빨리 원하는 체험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조금 느긋하게 조금 어리숙한 방식을 고집하면서 의존하고 질투하고 인정받길 원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오랫동안 고집을 피운다면 여러분들은 조금 더 늦게 원하는 체험을 할 뿐이지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의 형태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영혼들은 될 때까지 합니다.
합니다. 그게 수십, 수천, 수만 번의 생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하나 꽂힌 게 있다면 될 때까지 하고요. 꽂힌 게 없다면 꽂힌 게 나타날 때까지 마구잡이로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삶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짧은 100년의 시간 동안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는 거는 너무나 타이트한 게임이고, 이 안에서 내가 원하는 걸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영생 동안 누릴 수 없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등한 존재라는 뜻도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세 번째로 아셔야 되는 사실은요, 바로 100년도 안 되는 한 생은 생각보다 짧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내가 하루 24시간이 너무 짧아서 생각보다 별것도 안 했는데 그냥 하루가 끝나버렸어. 이런 경험이 되게 많으실 거고, 또 한편으로 내가 30살이 됐는데 내가 어렸을 때는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요것도 이뤘을 것 같고 저것도 이뤘을 것 같고 성취했을 것 같다고 내가 기대를 했는데, 막상 내가 30살, 40살 또는 50살이 되고 나니까 내 삶이 그렇게까지 뭔가 많은 것들이 성취되지 않았고, 그리고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고 해야 될 건 너무 많고 그것들을 다 하려고 해도 내 뜻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 뭔가를 잘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모되는데 내가 잘해야 되는 건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연애, 친구 관계, 가족 관계, 외모 관리, 취직하는 거, 자격증 따는 거, 외국어 공부, 여행 가는 거, 왜 이렇게 할 게 많은지 그 하나하나에는 정말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데 인생은 너무 짧고 24시간이 너무 짧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짧다고 느끼죠. 하루살이의 관점에서 하루는 진짜 짧지만 그 안에서 하루살이는 뭔가 삶의 의미도 찾고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100년이 길다고 생각하세요? 영혼의 관점에서는 인간의 생은요, 하루살이에요.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은 아주 많은 것들을 다양하게 성취해낼 수가 없어요. 영생 전체로 봤을 때 100년이란 시간이 굉장히 짧기도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목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루는 데 걸리는 시간과 노력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잠도 자야 되고요, 밥도 먹어야 되고요, 가끔은 쉬어야 되고요,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요, 어렸을 때는 걸음마 떼는 시간도 있고 영유아 시기도 다 포함해가지고 떼면요, 정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 극히 일부예요. 근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승리해야 되는 게임은 너무 많아요.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서 전혀 뒤처지지 않기, 좋은 직장에 다니기, 돈 많이 벌기, 집 사기, 차 사기, 연애에 성공하기, 오랫동안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인간관계 폭 넓히고 인간관계 스킬 키우기, 건강한 자존감 만들고 자기만의 가치관 만들고 라이프 스타일 구축하고 내 취향 찾고 싫어하는 거 좋아하는 거, 내가 어떤 성질인지 난 어떻게 키워나가야 되는지. 정말 바쁘죠? 너무 바빠요. 근데 어떻게 모든 게임에서 다 승리하겠어요? 네 번째,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되는 사실은 바로 모든 게임에서 승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너무 많은 게임이 있어요. 이쪽 바닥에 가면 사람들이 경쟁을 합니다. 나 명품 많이 산다? 너네도 명품 있니? 명품은 깔별로 있어야 되는 거야. 옷도 명품, 신발도 명품, 집도 명품. 다들 이 나이 먹으면 하나쯤은 있지 않아? 이 나이쯤 되면 요 정도는 갖춰야지. 집도 있어야 되지, 차도 있어야 되지, 모아놓은 돈도 있어야 되지, 부모님 여행도 한번 보내드려야 되지. 막 그런 거로 경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이쪽에 가면은 내면의 성장을 위해서 난 이만큼의 책을 읽었다, 난 이만큼의 영어 공부를 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가치관을 확장시키고 다양한 세계를 여행하고, 그래서 독립적으로 어디 낯선 곳에 가서 적응도 잘하고 젊은 나라에 연애도 해보고, 연애할 때 호구 취급 당하지 않게 자존감 지키면서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 하는 방법. 막 그러면서 난 여기서 이거 했다, 난 저기서 저거 했다, 너희들은 뭐 어느 정도 하고 있어, 이 정도는 해야지 청춘을 즐긴다고 할 수 있지, 이 정도는 해야지 잘 산다고 할 수 있지, 이 정도는 해야, 이 정도는 해야. 그런 얘기 하는 걸 생각해보면은 그거 다 게임이에요. 승리해야 되는 게임. 정말 많은 게임이 있어요. 여기 가면 이 게임이 있고 저기 가면 저 게임이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 다양한 취미로 다양한 동호회에 간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 동호회에서 또 한따까리 하는 서열 1위들이 있어요. 수영 동호회 가잖아요? 그럼 수영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어. 거기 가면 나는 그냥 정말 초보 중에 초보야. 내가 막 나름대로 예쁘고 몸매 좋지, 잘생기고 몸매 좋지 했어. 그래서 갔어. 잘생기고 예쁘고 몸매 좋은 사람들끼리 모인데 갔어. 거기 연예인도 있고 잘 나가는 사람도 있고 잘 나가는 돈도 많은 사람도 있고 잘 나가는데 연애 잘해가지고 결혼 잘한 사람도 있고, 난리도 아니. 여기저기 가면 다 게임이고 가면 다 경쟁이에요. 어떻게 다 승리해? 다 승리 못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런 필드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세요. 어떤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그 게임에서 나름대로 패배자가 되지 않으려고, 또는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발악을 할 겁니다. 내가 웹툰 작가, 그럼 웹툰 작가에서 데뷔만 하려고, 또는 웹툰 작가에서 탑 클래스가 되려고 발악을 할 거고. 자, 발악을 했어. 이겼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끝날 것 같아요? 안 끝나. 이기기 전에는 그 게임에서 이기면 내가 끝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내가 만족할 것 같아, 행복해질 것 같아 라고 느끼면
느낍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욕망은,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냐면요. 이 게임 이제 단물 다 빠졌어. 나는 다른 게임에 눈이 돌아가네? 저쪽에 조금 더 성공한 나랑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네? 또는 새로운 게임이 있네? 가보자. 또 경쟁, 또 패배감 느껴, 또 발악해. 맨날 진 것 같은 느낌. 근데 여러분들이 뭐 하나 이루지 않아도 SNS나 TV만 들어도 정말 많은 게임들이 보여요. 그 안에서 누군가는 연애를 하고, 누군가는 돈을 모으고, 누군가는 사업을 하고, 누군가는 재능을 막 키우고, 누군가는 연예인으로서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사람들한테 사랑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많은 게임을 보고 있고 그 게임 안에 참여도 못한 채로 깊은 절망과 패배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때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이 짧은 10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모든 게임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경쟁 마인드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패배감은 필연적으로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다른 사람의 삶을 이토록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는 매스미디어가 발달한 시대에서는 여러분들은 더더욱 패배감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경쟁에서 빠져나와야지만 패배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경쟁심을 느끼는 한 여러분들은 경쟁심을 통해서 승리감, 성취감을 느끼기보다는 패배감을 느낄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경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거는 함정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에게 주어진 100년이라는 짧은 시간, 최대치가 100년이죠.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모든 게임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5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사실은요, 바로 경쟁에서 승리했다고 그만큼 더 기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100명의 사람들 중에서 1등이 되면 1등인 만큼 기쁘겠지? 또는 100명인 사람들 중에서 내가 50등이라면 50등만큼만 기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조금 더 높은 순위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지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단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우위에 있다고 해서 그만큼 기쁨의 강도가 커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한편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높은 순위에 도달한다면, 조금 더 승리자에 가까워진다면 여러분들은 더 쉽게 기회를 쟁취할 수 있을 뿐이에요. 내가 전교 1등이 된다고 전교 1등만큼 기쁜 게 아니라 전교 1등으로서 첫 번째로 가장 좋은 선택지를 고를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기회가 생길 뿐 성취감과 감정적인 만족도는 그만큼 비례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만족감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내가 저 밑에 있는 나보다 이 게임에서 훨씬 뒤처지는 사람을 나와 같은 선상이라고 생각하면 어쩌면 성취감이 들 수도 있겠지만, 사람 마음이 참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가 다른 게, 내가 지금 있는 이 지점에서 밑에를 바라보지 않아요. 나와 동일선상에 놓여져 있는 것들을 보거나 더 높이 있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얼만큼 가졌을 때 오는 성취감은요, 정말 잠깐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2등을 했을 때의 기쁨과 1등을 했을 때의 기쁨이 큰 차이가 없거나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조금 더 기회를 쉽게 쟁취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뿐, 내가 더 우위를 차지했다고 해서 그만큼 기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를 성취한 사람들이 자랑을 하는 심리 중에 하나가, 내가 분명히 이 정도 순위가 되고 이 정도로 승리를 했으면 그만큼 기뻐야 되는데 별로 기쁘지 않으니까 자랑이라도 해서 내 불만족스러움을 채우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1등한 사람이 1등인 만큼 행복했어 봐요. 그러면 절대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미 1등한 순간 너무너무 기쁠 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쟁에서 승리했다고 그만큼 기쁜 게 아니라 더 높은 곳에 도달하고 싶은 새로운 욕망이 생기고, 이제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 내가 만약에 취준생이었다 그러면 취직만 해도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때는 나라는 사람의 기준점은 취준생이에요. 근데 내가 취직을 하잖아요. 그럼 더 이상 취준생들이 눈에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나는 내 기준점이 사회인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사회인으로서 돈을 더 잘 버냐, 돈을 덜 못 버냐, 또는 사회인으로서 회사 생활에 적응을 잘하냐 못하느냐를 가지고 경쟁을 하는 거지, 취준생 입장에서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관점은 높아졌기 때문에 내가 있는 지점이 내가 있을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밑은 없다고 생각해요. 내 욕망이 가리키는 방향은 저 위기 때문에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저 위로 올라가려고 경쟁하는 게 사람 심리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게임에서 승리를 했고 또 얼마나 높이까지 왔는지는 사실 크게 만족감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성장하고 매일매일 성취하는 과정에서 셀프로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지 않으면은 되게 무감각해집니다. 내가 게임에서 승리했다 할지라도 그만큼의 기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사실은요, 이번 생에 무엇에 집중하는지
집중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번 생이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고 여러분들은 영생을 살 수 있다면 이 짧은 생 동안 짧고 굵게 치고 빠져야 돼요. 너무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면은 투자만 냅다 하다가 성취는 하지 못하고 죽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번 생의 러닝 타임이 100년 또는 80년 또는 50년 또는 그보다 짧을 수도 있는데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뭔가를 해서 성과를 내는 것 자체를 하나의 계획이라고 세운다면은 그 계획들은 장기전으로 가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내가 살아 생전에 뭔가 그래도 내가 노력한 거에 대한 보상을 얻었구나 싶을 만한 것들을 작은 목표들을 세우는 게 훨씬 성취도가 높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높이 올라가든 만족감이 비슷비슷하다면 아주 큰 성과를 이루더라도 그 만족감이 아주 찰나의 순간이라면 여러분들은 성취의 단계를 아주 잘게 쪼개서 잘게 조금씩 갈 때마다 성취감을 느끼면서 천천히 가면서 다음 생까지 미루지 않아도 이번 생에서 충분히 보상을 느낄 수가 있는 조금 더 낮은 단계의 목표를 단계적으로 여러 개를 세우시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역시나 모든 게임에서 승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정을 해야만 해요. 그래서 내가 영생이라는 시간 동안 어쨌든 지금이라는 한 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이라는 한 생이 하나의 챕터인데 이번 챕터에서는 도대체 뭘 느끼고 싶은가, 뭐에 집중하고 싶은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의 게임에 집중한다고 할지라도 그 게임에서 전 세계 1등이 될지 말지는 모르는 거예요. 안 될 확률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게임에 집중하고 싶고 어떤 성취감을 이 생에서 느끼고 싶은지 또는 딱히 취향이 없다면 그나마 어떤 게임에 참여하는 게 승산이 있을 것인지를 계산하는 것도 현명한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100년이란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했을 때 조금이라도 성과를 낼 만한 승산이 있는 게임 또는 승산이 없더라도 조금 내가 경쟁률이 떨어지더라도 내가 과정 하나하나가 재밌고 즐거운 것들이라면은 그 카테고리에 이번 생을 투자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선택이겠죠. 그래서 이번 생에 무엇에 집중할 것인지가 중요한 거지 모든 게임에서 승리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나는 패배자다 의미 없는 감상이에요. 의미 없는 감상에 빠지지 마시고 내가 이번 생을 어떤 목적을 달성하거나 어떤 목적에 도전하는 데 쓰고 싶은지를 결정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또래에 비해서 사회생활하는 게 늦었어, 결혼을 안 해, 돈을 늦게 모아서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번 생에 내가 어떤 테마를 고를지 어떤 분야에서 어떤 성취를 하고 싶은지 무엇을 체험하고 싶은지를 분명하게 정해야지 다른 게임에는 눈이 돌아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게임을 고르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게임에 자동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거고 자동적으로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각각의 게임은 정말 그 게임 하나만을 골라서 미친 듯이 질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밥 먹고 축구만 하는 사람, 밥 먹고 글만 쓰는 사람, 하나에 올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성취를 하고 조금이라도 승리자의 대열에 들어가거나 승리자까지는 아니어도 나름의 만족스러운 성과를 얻으려면은 선택을 해야 돼요. 다는 못 가져요. 다는 못 가진다는 게 영생 동안 못 가진다는 게 아니라 이번 생은 너무 짧다고요. 그래서 이번 생에 무엇에 집중할 것인지가 중요하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게임에서 얼마나 많은 경쟁에서 패배했는지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게임에 참여하지 않을 거니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요. 바로 세상이 자신을 판단한 대로 스스로를 판단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게임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세상의 평가가 나를 결정한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과 외모로 경쟁하고 싶지 않다고 해봅시다. 근데 자꾸만 사람들이 외모를 가지고 차별을 하고 누구는 인기가 있고 누구는 불친절한 상황 속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꾸만 타인이 나에게 그런 대우를 하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나한테 그런 대우를 하니까 위축될 수가 있어요. 난 정말 그런 존재인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직 세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영생을 사는 영혼이라는 것도 모르고 영혼으로서의 기억도 없고 물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사람들보다는 많은 걸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보다는 섬세한 감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잘 보이지 않는 사람이 예를 들면 맹인이 있다고 해봅시다. 맹인은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향기라던가 촉각이라던가 소리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맹인의 이상형은 뭘까요? 목소리가 좋은 사람, 향기가 좋은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맹인의 눈에는 어차피 다른 사람들의 겉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겉모습은 의미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라는 사람이
사람이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는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본질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을 쳐주지 않는 거예요.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한눈에 확 다가오는 외모가 훌륭하고 깔끔한 사람, 언변이 좋은 사람, 또는 직접적으로 지금 내가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금전적인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이 눈에 확 띄는 거예요. 지금 이 물질 차원에서 눈에 확 띄고 즉각적으로 소비할 수 있고 즉각적으로 편리하다고 느끼는 것들이 바로 승리자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는요. 근데 여러분들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 조금 더 넓고 조금 더 깊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감정 상태도 느껴지고 다른 사람들의 에너지적인 향기가 느껴지는 분들, 조금 더 섬세해진 분들은 그런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 사람과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내면의 상태가 느껴지면서 어떤 사람이 겉모습과는 다른 게 굉장히 매력적이다 라고 느끼거나, 반대로 어떤 사람이 겉모습은 굉장히 화려한데 내면이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맹인이기 때문에 에너지로 느껴지는 것들, 사람의 속마음, 사람의 잠재력, 이런 것들 느껴지지 않고 그것들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 그 사람이 걸치고 있는 옷가지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능력과 그 사람의 재능이 사회에 얼마나 인정을 받는지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자신이 어떤 특정한 조건에 의해서 등급이 매겨지고 차별받는 경험을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무리 분통하고 옳지 않다고 느껴도 그런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맹인이니까요. 에너지를 느낄 수 없고 무디니까요.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들을 올바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떤 비판과 어떤 신랄한 판단들을 받더라도, 차별을 받더라도 여러분들은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대우하는 게 내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온 대학의 타이틀, 여러분들의 통장 잔고,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이름, 직급,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을 증명해주는 수단이 아닙니다. 이번 생에 여러분들이 이 생에서 표면적인 업적들의 수치일 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자신을 판단한 대로 스스로를 판단하면 절대 안 돼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판단한 대로 스스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판단을 뒤바꾸고 싶어서 난 아니야, 난 괜찮은 사람이라고 증명해 보일 거야, 이러면서 모든 게임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하찮게 여기기만 하면 발끈해서 그 게임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못생겼다고? 인정할 수 없어. 예뻐질 거야. 아름다워질 거야. 내가 재능이 없다고? 인정할 수 없어. 재능이 정말 많아서 그 재능으로 먹고 살고 사람들한테 박수도 받고 그런 엄청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될 거야.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든 그건 여러분들과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영생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천천히 원하는 단계를 밟아가면서 원하는 지점까지 천천히 가고 있어요. 이미 가고 있어요. 근데 자꾸만 초조해지고 그 경쟁에 참여하게 되는 이유는 사람들의 시선과 대우가 견딜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 견딜 수 없을까? 사람들이 판단하는 게 곧 내 모습이라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항하고 싶은 마음에 자꾸만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게임도 있을 거예요. 이번 생에 여러분들이 집중하기로 한 건 다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 나만의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인간관계에서 뭔가 배우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지구를 관광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좋아하는 걸 찾고 싶어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는 좋아하는 게 이미 있는데 그걸 지구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도전해서 성취를 해보고 싶어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 깊숙한 곳에서 들끓어 오르고 너무너무 끌리고 너무너무 황홀하고 행복한 어떤 게임을 찾았다면 그 게임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상당한 지분을 투자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는 흥미가 없고 관심이 없는데 발끈해서 진 거 같아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중간이라도 되려고 게임에 참여하면 굉장히 안타까운 선택을 내린 겁니다.